수학은 소이지, 소이지 수학 김소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확통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신 분들이 들어오셨을 텐데요. 우리 1학년 2학기 수학하를 한번 떠올려 보죠. 1학년 2학기 수학하에서 우리 순열과 조합을 배웠던 거 기억나죠?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있겠죠, 분명히. 있는데 기본적인 건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순열이 뭔지, 조합이 뭔지, 그런 경우의 수 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여기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택 과목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우리 진행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1강을 이제 끝날 건데,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순열을 배울 거야. 우린 이미 순열을 뭘 배웠어? 하나를 배웠어요, 그죠?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거.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하를 살짝 복습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거 원순열, 본격적으로 원순열과 중복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세 가지를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묶어서 우리 1강에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수학하에서 우리는 NPR이라는 걸 공부를 했었어요. 순열이에요, 순열. 그죠? 얘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가 막 나열돼 있어. 그 중에서 R개를 뽑아요. 예를 들면 3개 이런 식으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예요. 순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시로 들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예를 들면은 일주일 중 여러분이 3일을 선택해가지고 하루는 국어 공부하고 하루는 영어 공부하고 하루는 수학 공부하려고 해요. 보통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일 해야 되지만 다. 자, 어쨌든 우리가 3일을 선택해서 그중에 하루는 국어, 하루는 영어, 하루는 수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능한 스케줄의 가지수가 몇 개일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순열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땅땅땅 나열하는 거예요. 그죠? 자리를 마련해 놓은 다음에 순서를 고려해서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A, 뭐 민수, 민영이, 뭐 영수 이런 애들이 지금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민수, 이름 뭐라 그랬지? 민수, 민영이, 영수 이랬나? 걔네들 순서로 쓰는 거랑 영수가 여기 있고 민수가 여기 있고 이러면 안 돼.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경우의 수란 말이야. 이렇게 자리의 순서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순열, 나열한다 해가지고 순열이라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가지고 나열한다. 이런 걸 이제 NPR로 썼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일주일 중에서 우리가 3일을 선택해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국어 자리로 그냥 픽스해놔. 국어. 그 다음 영어 자리 픽스해놔. 수학 자리 픽스해놔. 그 다음 뭐만 채우면 돼요? 여기다가 요일만 채우면 되겠죠. 요일만. 여기다 수요일, 뭐 월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요일만 뽑아가지고 차차락 나열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때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선택만 하면 안 돼요. 나열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7P3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갑니다. 보통은 이거를 7P3 이렇게 구하기도 하지만 그냥 솔직히 자리만 마련해 두면 여기 국어 밑에 올 수 있는 요일 몇 개예요? 월화수목금토일 7개죠. 그래서 7개 오고요. 서로 다른 3일이라고 치는 거예요. 같은 3일 아니고요. 영어는 이제 여기 택한 요일 빼고 이제 하나 빼고 들어가니까 6개의 후보가 있어. 그 다음에 이 2개 빼고는 수학은 5개가 올 수 있어.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순열이라 부른다. 이렇게 우리 1학년 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CR이라는 거는 조합이에요. 조합. 이건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어떻게? 뽑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뽑기만. 나열은 안 해.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반에서 2명의 임원을 뽑을 거야. 임원. 그러니까 옛날 뭐 반장, 부반장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임원 2명이 또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걔네들 2명이 반을 뭐 조금 이끌어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뽑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걔네들을 반장이라는 자리, 부반장이라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나열시키는 게 아니라 영이 영수, 영수 영이 똑같다라는 거죠. 임원이. 그죠? 그래서 나열하진 않고 뽑기만 하면 돼 라고 해서 이걸 조합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만 한다 라는 거를 우리 NCR이라 불렀고 예시로는 이런 게 있죠. 일주일 중에 우리가 3일을 선택해가지고 수학만 공부할 거예요. 일주일 중 3일을 선택해 수학 공부를 한다. 가능한 스케줄은? 그럼 이때 우리는 뭐 하면 돼? 그냥 수학을 공부하니까 당연히 3일을 뽑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7C3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합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했지?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죠? 선생님 이거 까먹었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건 다시 수학하에서 우리 기본 유형 정도는 다시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 가정하에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수업을.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거 2가지만 더 하려고 그래요. 1학년 때 했던 거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게 있었어요. 거의 개념화되어 있었던 거야. 그건 뭐냐면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뭐 이런 문구인데요. 보시면 A, B, C, D 4사람이 있는데 A와 B는 반드시 이웃해야 된대요. 반드시 이웃. 이웃이라는 말은 뭐야 우리? 이웃집 뭐라 그래?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웃집이라 그러지? 이웃이라는 건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옆에 붙어 있다. 그러면 A와 B가 반드시 이웃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A, B라는 거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이거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머지 C랑 D랑 3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3개를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3p3이니까. 자, 우리 3p3이라는 거 어떻게 했지? 3팩토리얼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죠? m팩. 그래가지고 이거 3개를 나열하는 거다 해가지고 3팩.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실 A, B로 했지만 B, A는 안 되냐고요. 차별하는 거 싫어요. 그죠? 그래서 B, A도 된다 이 말이야. 이걸 한 덩어리로 가는 것도 된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A랑 B랑 서로 자리 바꾸는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한다. 자, 2번째는 이번에는 이웃하면 안 돼요. 거꾸로. A와 B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 절대 옆에 있으면 안 된대. 그런 말이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당장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이거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옆에다가 필기를. 이웃하지 않는 방법에서는요. 나머지부터 세우고 나서 사이사이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A랑 B 너는 그럼 나중에 서. 일단 C랑 D랑 E랑 너네 일단 서라. 너네 3명 일단 서고 그 사이사이에 A, B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무조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C랑 D랑 E랑 이런 식으로 순열 몇 개예요? 3팩 6개죠? 한 다음에 그 할 때마다 C, D, E라고 고정돼 있다라고 치면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4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4P2 이렇게 들어가죠. 4P2. 그죠? 그래서 A, B가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2개를 선택만 하면 안 돼. 선택하고 나열해야 되니까. 그래서 4P2로 계산해서 들어갑니다. 6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여기서 또 간혹 가다가 이 4개 중에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왜 4P2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만 해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인 거야. 그러면 A라는 자리 마련해도, B라는 자리 마련해도 여기다가 1, 2, 3, 4,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한다는 거예요.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자리로 내가 슉슉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항상 기준을 두고 여기다 뭐를 넣을까? 이렇게 해서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학년 복습 끝냈어요. 벌써. 중요한 거 짚은 거예요. 그래서 NPR, NCR,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기억나요 하면은 쭉 진행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정말 시간 투자 얼마 안 돼요. 거기 있는 양이 작기 때문에 고1 거 복습을 하고 오셔서 선택 과목을 확실하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순열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원순열이라는 겁니다. 원순열.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B, C 3사람이 있는데 얘네들이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해요. 원탁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원순열을 여러분들이 왜 어려워하냐고 내가 고민을 해봤거든? 근데 그건 거야. 나도 생각을 했을 때, 나도 학생 때 그랬던 거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원탁이 있어요. 거기 둘러앉은 방법이 몇 개일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자,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이 잘 안 보이지? 자, 이 공간에서 내가 여기다가 원탁을 이렇게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랑 너 여기 앉아 있고 내가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랑 뭔가 달라 느낌상으로는. 그죠? 맞잖아. 내가 칠판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앉는 거 여기 다르잖아. 근데 수학에서 말하고 있는 원순열은 뭐냐면 이런 걸 보지 않아. 수학에서 원순열은 이 뒷 배경이 그냥 하얗게 돼 있는 그냥 하얀 그냥 원형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면 정사각형 막 그런 데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공간 감각이 없어. 동서남북 구분이 안 돼. 막 진짜
그러니까 내 오른쪽에 누가 있냐, 내 왼쪽에 누가 있냐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순열을 거기서부터 헷갈려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학에서 원순열은 동서남북 방향성 배경에 대한 거는 없구나. 그냥 내 옆에 누가 있고 오른쪽에 누가 있고 이런 순서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이 탁자가 있고요. 순열이니까 한번 우리 그냥 원순열 말고 그냥 A, B, C 세 사람을 나열하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3팩이니까 6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A, B, C, B, C에 이렇게 6개가 나오죠. 3팩토리얼 6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얘네들을 한 번씩 앉혀볼게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걸 이쪽 자리에 해가지고 한번 쫙 앉혀볼게. 자, 얘 우리 한번 탁자 더 가져와서 해볼게요. 얘를 앉히면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A, B, C. 자, 얘는 B, C, A니까 B, C, A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B, C, A. 그 다음에 얘도 봐보자. 얘는 C, A, B니까 C, A, B 이렇게 갈 거야. 그죠? 자, 느낌상으로 보니까 어때요? 얘는 달라 보이죠? 그죠? 위아래가 달라 보이잖아. 하지만 위아래 보지 말라고. 내가 A라는 사람이야. 그럼 내 오른쪽에 B가 있네, 왼쪽에 C가 있네. 이것만 보란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을 살짝 어떻게 돌려보면은 똑같잖아요. 얘도 돌리면 똑같잖아. 그지? 이거 만드는데 힘들었어요? 그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상하 좌우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느끼지만 항상 원순열을 풀 때는 내가 얘라면 한 사람 그냥 정해놓고 얘 기준에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 내 오른쪽 누구 왼쪽 누구 이것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봐봐. 원순열은 그럼 총 몇 가지가 있을까? 요 세 개가 결국에는 같은 경우였죠?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개로 카운트 돼야 돼. 세 개가.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다른 경우겠죠. A, C, B니까 이번엔 A 오른쪽에 C가 있고 왼쪽에 B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즉 우리가 총 6가지 어디서 나왔어? 3팩토리얼. 원래 그냥 순열을 돌린 다음에 사실은 이게 3개가 한 세트로 가야 되니까 3개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3을 나눠줘야지 2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원순열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 원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 대한 원순열은 n팩토리얼 한 다음에 n을 나눠줬어야 됐어. 그래서 n-1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을 이제 활용한 다각형에서의 이제 원순열을 가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방금 거만 잘 이해했으면 어렵지 않아요. 봐봐요. 자, A, B, C, D, E, F가 이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왔는데요. 방금 전에 원순열이죠. 원순열. 자, 원순열이라고 쳐보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탁자가 완전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내 옆에 누가 있나만 신경을 쓰면 됐었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면은 6명이면 어떻게든 뭐 이런 식으로 6명이 앉아야 되겠지. 그럼 생각해봐. 내가 B라는 사람 입장이었다고 치면 내가 오른손잡이여가지고 여기 앉는 게 더 편할 수 있잖아. 여기 앉으면 오른손 막 부딪혀.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가 나눠진다는 거야. 원순열일 땐 그게 없었지.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럴 때는 원인 것처럼 생각하고 구해요. 원인 것처럼 생각하면 몇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니까 6 빼기 1, 5팩토리얼만큼의 원순열 개수가 생기겠죠? 그 원순열 개수에서 곱하기 생각해보니까 이 원순열이라는 자체가 하나하나가 어떤 거냐면 A 다음, B 다음, C 다음, D 다음, E 다음, F 다음 이런 순서 자체가 중요한 원순열이었는데 그죠? 근데 거기서 똑같은 그 순서로 간다 하더라도 A가 왼쪽에 있는 경우랑 A가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경우가 다르죠. 짝이 달라, 짝이. 이럴 때는 A와 B가 짝인데 이것도 A 다음, B 다음, C 다음, D 다음, E 다음, F라는 이 흐름이잖아. 그죠? 배열이 똑같잖아. 하지만 얘가 오른쪽에 앉고 짝지는 F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입장이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똑같은 내 오른쪽에 누구 똑같은 순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순열 하나당 2가지의 다른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다각형의 탁자의 원순열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어렵나요?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항상 기억해. 원순열로 항상 계산하되 그럼 그 하나의 배열당 몇 가지의 케이스가 나한테 상황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원순열은 사실은 이거야. 원순열을 계산할 때는 이 6명이 그냥 탁자, 원순열, 원에다가 앉을 거야. 그럼 이게는 5팩토리얼, 5팩토리얼, 120까지가 있긴 있는데요.
이 120까지가 어떤 거냐면 사실 여러분 봐봐. 이 조심해야 돼. A, B, C, D, E, F 이거랑 B, C, D, E, F, A 이거랑 같은 걸로 카운트 됐을까? 다른 걸로 카운트 됐을까? 같은 걸로 카운트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D 다음에 E 다음에 F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얘도 A 다음에 B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로 시작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순열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똑같은 순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쪽의 상황의 위치에 다르게 되는지를 곱하기 해주면 다각형은 끝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해 안 되면 몇 번 리플레이해서 들으세요. 이 정도 하면 다 이해했어.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해라? 원순열은 내가 얘의 입장이라면 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얘는 정삼각형이 아니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는 여기가 좀 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길고 이렇게. 물론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지만 어쨌든 내가 좀 이렇게 길쭉한 걸 그리려고 의도했다 이 말이에요. 요거 달라, 변의 길이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6명이 있는데 이렇게 원이라고 생각하고 원순을 돌리면 몇 개예요? 5팩토리얼이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D 다음에 E 다음에 F라는 순서를 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A라고 치면 내가 어디에 앉아있을 때부터 기준이 다르지 상황이? 이걸 보란 얘기예요. 자, 내가 A야. 자, 짧은데 왼쪽에 앉은 거, 짧은데 오른쪽 앉은 거, 긴데 왼쪽, 긴데 오른쪽. 근데 봐봐. 여기에 있는 자리랑 내 왼쪽은 짧은데 있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거는 또 어디랑도 달라, 상황이. 그죠? 내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 입장이 다르단 말이야.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왼쪽이 뭔가 이 긴 꼭지점이네. 여기 있으면 내 오른쪽이 짧은 쪽이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즉 똑같은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6군데가 다 상황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6을 해줘야 돼서 사실은 6팩토리얼 그냥 순열하고 똑같았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자리가 다 다른 자리였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다각형은 이제 끝맺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이런 거 한다면은 우리가 원순열 돌려가지고 1, 2, 3, 4, 5, 6개 5팩토리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그러면 어디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다를까? 라고 했더니만 어때요? 내가 긴 거의 왼쪽, 긴 거의 오른쪽, 짧은 거 이 3가지밖에 없죠. 곱하기 3 해주면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여기 앉는 기분이랑 여기 앉는 기분이랑 어떨까? 동서남북 없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똑같아요. 왜냐면 요 흐름 그대로라고 치면 내가 A가 여기 앉으면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고 F가 있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는 B, C가 나란히 앉아있고 내 왼쪽에는 F랑 E가 나란히 앉아있는 거야. 근데 A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A, B, C, D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E, F. 내 오른쪽에 B, C 있고 내 왼쪽에 E, 똑같네? 그죠? 내 맞은편에 D 있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때는 하나, 둘, 세 개만 서로 다른 상황으로 카운트해서 곱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원순열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면 개념에서 이해 안 되면요. 계속 리플레이해서 들으고 이해할 때까지 보시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요. 자, 확률과 통계는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이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질답 게시판에 질문을 하세요. 이해시켜줄 때까지 계속 내가 답변해 줄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중복순열로 갈 건데 중복순열이라는 거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3일간 뉴욕을 여행했다. 제가 작년에 뉴욕을 여행하려고 9월에 그 항공권 티켓을 끊어놨었는데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담아서 이제 3일간 뉴욕을 여행한다. 이걸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뉴욕을 여행할 건데 뉴욕은 되게 호텔 값이 비싸더라고. 그래서 A랑 B랑 두 호텔만 있다. 싼 호텔 내가 찾은 거야. 두 호텔만 내가 묵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3일 동안 이 호텔들을 이용해서 투숙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어떤 기준을 둔 다음에 거기다가 나열하는 건가? 이렇게 아니면 뭘 뽑기만 하면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럼 딱 봤을 때 3일이라는 게 사실 내 여행 첫째 날 막 기후 88해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좀 휴식이 필요해. 셋째 날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갈 준비 다 해야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투숙하는 게 다 달라요. 그죠? 그럼 이때 내가 A, B를 할 것인지 뭐 다 A만 묵을 것인지 뭐 이런 모든 가능한 스케줄을 다 구해라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기준을 내가 한번 칸을 마련해 두고 이 칸에다가 어떤 거를 내가 넣을까? 요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럴 땐 순열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A 또는 B 두 가지죠. 자, 여기도 A 또는 B 두 가지죠. 여기도 A 또는 B 두 가지. 그래서 답은 2의 세제곱, 8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8가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A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A 나오고 그 다음에 또 A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중복순열이라 불러요. 중복순열. 사실은 우리가 뭐 A, B, C, D라는 네 사람 중에서 뭐 이렇게 두 사람 뽑아가지고 나열해라 이렇게 하면은 A가 여기 가면 A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구했잖아요. 이게 고일에 대한 개념이라면은 이제 왔던 거 또 올 수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중복순열이라 불러요. 중복순열. 자, 그래서 아이코.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n 파이 r 이렇게 써면 n 파이 r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n 서로 다른 것 호텔 2개였죠. 서로 다른 호텔 2개를 서로 다른 호텔 2개의 호텔 중에서 몇 개를 나열해야 돼? 3개를 나열해야 돼요. 근데 중복을 허락할 수 있어. 그래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나열해야 돼서 이거는 아까 뭐였죠? 2 곱하기 2 곱하기 2였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n의 r제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도 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중복순열을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호를 써서 잘 하진 않아요. 하지 말아두긴 해야 되겠지. 기호를 쓴다기보다 아까처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자리 마련해두고 여기 2개 올 수 있어, 2개 올 수 있어, 2개 올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가면 돼. 결국엔 얘가 뭐였어? 2파이 3이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중복순열이라는 뜻이 어떤 것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기호를 읽을 줄 알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를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식세형을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하는 입장에서. 하지만 이제 넘어가면 안 돼요. 알긴 알아야 돼.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그래서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정수의 개수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고1 때는 이렇게 했지. 1, 2, 3, 4를 한 번씩 써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정수는 이렇게 해서 물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리를 마련해 둔 다음에 우리가 4개 중에서 3개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야 해가지고 우리는 4P3 이렇게 해서 구했었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근데 이때는 뭐래? 중복을 허용해서 중복을 허용. 그러니까 우리는 1 2번 들어가도 된다 이런 것들이 몇 개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몇 개? 3개를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4파이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4의 세제곱, 64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다 올 수 있는 게 여기도 4개 올 수 있고 4개 올 수 있고 4개 올 수 있어서 4의 3승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2개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어떤 거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안 배운 거예요. 자, A, B를 A가 3개 있고 B가 2개 있는 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일일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A, BBA 이런 식으로 다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순열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치환할 거예요. 각각 A, BB를 A1, A2, A3, B1, B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리해서 서로 다른 것들처럼 보이게끔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몇 개야? 서로 다른 문장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팩토리얼로 구할 거예요. 이거 다른 거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120개 아니야? 120개?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봐요. 이 120개가 답이 아니죠. 왜냐면 똑같은 거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게 120개 다 되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20개 중에서 우리가 12개만 가져와 봤어요. 12개 한번 살펴보면 봐봐요. 자, 이 12개가 다 다르게 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나열하는 거. A1, A2, A3, B1, B2. A1, A3, A2, B1, B2 이 12개를 다 갖고 온 것이 사실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사실 한 가지. 왜?
우리가 치환하기 전으로 다시 돌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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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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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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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인데 이 12개를 서로 다른 걸로 인식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자, 120개가 답이 아니라 120개 이제 5팩이었죠? 5팩으로 쓸게. 120개가 답이 아니라 사실은 5팩 중에서 우리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 이 말이에요. 자, 보면은 이 AAA, A1, A2, A3라는 얘네들의 순열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의 순열. 몇 개예요? 3팩. 6개죠? 그러니까 봐봐. A1,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6개예요, 6개. 사실 여기 1, 2, 3은 그대로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3팩으로 나눠줘야 돼. 사실은 이 6개가 한 세트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카운트했으니까. 그 다음 B를 봐봐, B. B 같은 경우도 B1, B2. B1, B2. 그 다음에 B2, B1. 어때요? B1, B2와 B2, B1도 사실은 같은 거잖아, B, B. 근데 두 개의 순열, 뭐야? 2팩. 두 개가 하나로 취급돼야 되는데 다른 걸로 카운트 됐어. 그래가지고 사실 6 곱하기 2 해가지고 12개가 똑같은 거예요. 이 12개가 똑같은 거였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원리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 그냥 암기해도 돼요. 암기해도 돼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갈 거예요. 자, n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n개가 토탈 n개가 있는데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뭐 이렇게 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는 5개 중에서 3개는 같은 것, 또 2개는 또 같은 것 이런 식이었죠? 이런 경우에 이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5팩 어떻게 했어? 3팩에다가 2팩 이렇게 갔죠? 마찬가지 이때는 n개가 토탈이니까 n팩 해주고 여기서 같은 것이 P개 있으면 P팩 나눠줘. Q개 있으면 Q팩 나눠줘. 또 이렇게 뭐 R개 있으면 R팩 다 이렇게 나눠줘야 돼. 그죠? 그래서 P에서부터 이제 R까지 당연히 합하면 N개가 되겠죠.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 4, 3, 3 이렇게 있어. 이런 숫자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몇 개야 토탈? 1, 2, 3, 4, 5, 6, 7개네. 7팩에다가 같은 것이 4개 있네. 4팩. 같은 것이 2개 있네. 2팩. 이렇게 해서 계산하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했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우리가 또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어. 그거 같이 볼 거예요. 뭐냐면 이런 문제. 5개의 숫자 1, 2, 3, 4, 5가 있는데 5개의 숫자 더 달라야 같은 것이 있지 않아? 아직까지는. 근데 얘네들 배열할 건데 1하고 3하고 5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 배열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1, 3, 5가 붙어있다 이 말이 아니라 1이 어쨌든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나오고 그 다음 5가 나와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 3, 뭐 2, 4, 5 이런 식으로 1 나오고 그 다음에 3 나오고 그 다음 5 나오고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이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순서를 지정해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확통을 잘 하려면은 문제를 봤을 때 아, 저런 조건은 뭘 써야 됐어 라는 링크가 바로바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순서가 주어졌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 좀 유리해요. 자, 이런 문제들은 1하고 3하고 5를 같은 문자 취급을 해. 같은 문자 취급해가지고 A로 치환을 해요. 그러니까 1하고 3하고 5를 A로 바꿔. 그리고서는 나머지 숫자 뭐야? 2하고 4가 있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일단 돌려요.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2A, A, 4, 뭐 A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때 순서는 반드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치환해주면 돼. 너는 1 해라, 너는 3 해라, 너는 5 해라 이런 식으로만. 됐죠? 그래서 아, 순서가 정해졌어. 그러면 같은 것으로 치환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 얘는 5팩 나누기 같은 게 3개 있네 이러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5, 4, 20. 자, 여러분들 맞아. 확통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리고 우리 꿀잼 TV에도 올라왔죠. 선생님이 확통 공부를 하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확률과 통계 공부하는 법이라는 영상. 그게 좀 여러분들 지루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걸 담고 있거든요. 확률과 통계. 제가 확률과 통계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제 웬만하면 안 틀리는 수준까지 막 끌어올렸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단기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확률과 통계 공부법을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확률과 통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문제만 많이 푼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어떤 생각하는지를 스스로를 알아야 돼. 내가 틀린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런 실수해가지고 중복으로 막 교훈을 세버렸잖아. 뭐 이라는 거. 그런 걸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개념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수원, 수투 솔직히 말해서 개념 공부만 딱 한 다음에 문제 풀어봐야지. 어느 정도 돼요. 그죠? 그렇지만 확통은 좀 안 돼. 그래서 개념 공부. 저는 학통의 개념 공부는 그 유형까지 필수 유형까지 푸는 것 자체를 저는 개념 공부라고 봐요. 무조건. 확률과 통계는. 아무리 개념 설명, 원순열에 대한 막 설명 듣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막 들어가지고 경우의 수 공식을 이해했다고 쳐도 이 문제가 그걸 쓰는 거느냐. 그거를 모르면은 사실은 아예 기초 베이스에서 풀 수가 없죠. 힘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런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그 영상 꼭 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이제 문제를 풀고요. 여러분들이 그 교재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무조건 해설부터 보지 말고요. 확률과 통계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틀려서 이 숫자가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그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급상승해서 쉬운 4점, 그 다음 4점 이것도 아니야. 진짜 드라마틱하게 확률과 통계는 올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모르는 것은 질문 답글 그 게시판에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풀이에서 만날게요.